그럼 이어서 친구들이 외형률과 내재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어려울 겁니다. 자, 우리가 또 내재율과 외형률도 한 번도 안 들어본 단어가 아니에요. 되게 많이 들어봤죠. 근데 그게 어렵더란 말이지. 왜냐? 내재율의 의미가 뭐냐? 그 단어에 집중했을 것이지 내재율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. 자, 내재율은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 하면요. 내재율과 외형률은 이렇게 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. 시가 있고 시에는 시를 시답게 하는 게 뭐였다? 운율이었다.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지. 그쵸? 그래서 운율의 종류에 외형률과 내재율이 있구나.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. 그지? 자, 그러면 외형률이라고 하는 건 뭐고 내재율은 뭐냐? 적어볼게요. 운율이 있는데 이 운율이 외자는 무슨 외자인 것 같아? 바깥 외자란 말이야. 그러니까 외형률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서 모양이 보여. 그지? 바깥에서 형상이 보이는 것이 그런 운율을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야. 그럼 바깥에서 모양이 보이려면 적어도 뭐가 제일 좋으냐 하면 글자 수가 똑같이 있는 게 제일 좋다. 봐봐. 만약에 글자 수가 4글자가 있어. 또 4글자가 있어. 또 4글자가 있어. 1, 2, 3, 4, 1, 2, 3, 4. 요만한 모양이야. 1, 2, 3, 4. 글자 수가 다 이렇게 똑같아. 근데 두 번째 줄에도 똑같아. 1, 2, 3, 4. 1, 2, 3, 4. 그럼 길이가 다 똑같지? 바깥에서 봐도 어머? 이렇게 생겼네? 라고 바깥에서도 모양이 잘 보이죠? 이렇게 글자 수나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바깥에서도 누가 봐도 저게 운율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. 반대로 내재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재잖아. 이 내자는 안 내자일 거 아니니 이거 바깥 외자니까 그치? 그러면 안에 있는 이것이 안에 존재하는 거야. 그래서 내재하는 운율이니까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찾기 어려운 게 내재율이에요. 외형률은 우리가 외우면 돼. 시험 문제에 시가 나와서 이게 외형률이다, 정형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뜨면 아, 이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건 이런 규칙이 반복되는 거구나 라고 외우면 충분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내재율 안쪽에 운율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잘 알지 못하면 모르겠는 거야. 이걸 다 100개를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?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재율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것들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자, 내재율을 이루는 방법은요. 내재율을 형성하는 방법. 선생님은 이렇게 방법이라고 써볼게요. 방법에는 자, 뭐가 좋아? 일단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. 그래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지. 동그라미 1번.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. 요런 거. 그죠? 뭐가 제일 중요해? 반복이 중요해.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뭐뭐 같이 돌담에 속인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런 식으로 같은 같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게 반복이야. 그 다음에는 비슷한 소리가 나오기도 해.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기도 해.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시 있잖아. 비가 오는 소리인데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솝솝솝 돕돕돕 롭롭롭 톱톱톱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. 그치? 그러면 그건 비슷한 소리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. 뭐를 형성하는 거야? 운율을 형성하는 거야. 그 중에서도 내재율인 거지. 그쵸? 자, 그 다음에 문장이 반복되기도 해요.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기도 해. 여기도 역시 반복인 거야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.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. 이런 식으로 보니 좋아 이런 글자가 반복되기도 한다는 거죠. 그럼 뭐 보니까 뭐가 좋아. 뭐 보니까 뭐가 좋아.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반복돼도 역시 운율을 형성하게 돼요. 그 다음에는 글자 수를 반복합니다. 아예 글자 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덩어리로 끊어 읽어요. 음보를 반복합니다.
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어머 음보의 반복은 또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잡해지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나중에 음보가 뭔지를 또 얘기를 해줄 거야. 자,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핵심은 반복이야. 이런 반복을 통해서 내조율을 형성할 수 있어. 글자 수가 반복된다는 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한 글자, 두 글자, 세 글자, 네 글자, 한 글자, 두 글자, 세 글자, 네 글자 얘네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. 운율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, 글자 수가 반복될 수 있구나. 그 다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음보라고 하는 건 뭐냐. 하나의 시를 또는 한 줄을 끊어 읽는 단위를 음보라고 얘기해요. 예를 들어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라고 한 줄을 한 번에 읽지 않는다는 거지. 숨이 막히니까. 그쵸?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 읽어요. 그것을 우리가 음보라고 얘기합니다. 세 번에 끊어 읽는 거. 뭐 네 번에 끊어 읽는 것도 있겠죠. 그러면 사음보라고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일단은 친구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줄에서 비슷하게 끊어 있는 것들도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. 이 정도 생각한 다음에 음보에 대한 강의를 또 들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내재율을 알아보는 거니까 내재율은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. 그쵸? 요렇게. 그쵸? 자, 그래서 결국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반복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운율을 형성할 수 있었다. 그래서 내재율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고요. 그리고 외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어요. 결국은 이렇게 내재율과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운율이라고 하는 것에 속하고 있었고, 자, 그래서 내재율, 외형률을 우리가 알아봤죠. 그리고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시와 무관하지 않았다. 그리고 이 시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.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시의 운율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율이었는지 외형률이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외형률과 내재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자, 이어서 어떤 강의로 연결할 거냐 하면 외형률과 내재율이 나타나는 시의 종류가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시란 무엇이고 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형률과 내재율은 어떻게 표현되는지까지 연결해보는 다음 강의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.